세계에서 국민 평균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고 또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학력이 세계에서 제일 높잖아요. 예, 학력이 세계에서 제일 높죠. 그런데 속는데 1등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선생님께 진짜 궁금한 게 그 아까 말씀하신 광우병이나 사드 전자파에 대한 그런 뭐 사람이 튀겨진다느니 뭐 참외가 튀겨진다는 얘기, 세월호에 대해서 뭐 인신공양설이니 뭐 미국의 잠수함하고 충돌을 했다느니, 근데 그 세월호가 건져진 다음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천안함이 뭐 그 기뢰에 의해서 우리 군인의 기뢰, 우리 국군의 기뢰, 혹은 거기에 무슨 암초에 의해서 좌초했다느니, 후쿠시마에서 그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그것이 뭐 그 작년 3월 달쯤이면 우리나라에 도달을 해서 다 우리가 방사능에 오염된 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느니, 부정선거라느니. 그러다가 요즘은 또 아까 이 방송하기 전에 그 대표님과 말씀드렸지만 이 산불을 저지른 것이 중국의 간첩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우리 경찰들 중에서 중국 공안이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아니 이렇게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수시로 계속 거짓말이 난무를 하고 가짜뉴스가 난무를 하고 선전선동이 횡행하는데, 여기에 계속 속아서 거기에 길거리로 쏟아져 나가는 사람들, 좌든 우든 가릴 것 없이 양쪽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거는 우리 민족의 DNA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좌우 그 거짓말을 다 말씀하셨는데, 좌익의 거짓말과 우파의 거짓말은 확실하게 구분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좌익은 거짓말인 줄 알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거짓말 그렇게 선동하는 목표가 확실해요. 예. 목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자칭 우파라고 그럽니다. 그 우파도 아니에요. 이 음모론자들의 거짓말은 자기 편을 해칩니다. 자기 편을 해친다. 자기 편을 해치는 거예요.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민주당 당사 앞에 가가지고 자백하라, 범인 나오라 해가지고 데모한 거 단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없죠. 예. 괜히 같은 편끼리 막 욕합니다. 저를 욕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사람들. 우리 김 국장을 또 욕할 거라고. 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기 편끼리 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해입니다. 자해. 내부 총질입니다. 좌파의 선전선동은 그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계급의 네. 적들, 자기들이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파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파 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비난과 음모론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기네 편을 공격하는 데 그러니까 쓰이고 자기 편. 있다. 그래서 이 보수가 분열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음모론 보수와 안 믿는 맨정신 보수로 지금 나눠진 겁니다. 맨정신 보수와 음모론자들로. 예, 음모론자들로. 이게 노선투쟁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앞장선 사람이 두 사람이야 지금. 누굽니까? 현직 대통령 윤석열, 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황교안. 황교안. 그럼 이런 상황을 저 반대 진영에서 보면은 얼마나 경멸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형식적으로 보수를 대표한다는 넘버 2와 넘버 1이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지금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황교안 대표, 이 두 분이 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런 증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면 가장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오히려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아무것도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 해왔으니 상대편에서 보기에는 뭘로 보겠냐? 참 보수 한심하다. 이게 뭐냐, 니들. 이렇게 특히 얘기할 수 있겠네요. 중도에 있는 사람이 뭘로 보겠느냐 이겁니다. 네, 그렇죠. 중간에 있는 사람이 대충 온건하고 합리적인데, 네. 근데 입장을 바꿔가지고 민주당 야 근데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은 보수는 그 사람들을 뭘로 보겠습니까? 중도는 그 사람 뭘로 보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요. 한국 보수를 죽이고 있는 게 음모론이고 이걸 이번
이번에 탄핵 인용 이후에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은 이번 조기 대선도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한국 보수는 재생 불가능입니다. 재생 불가능. 네. 재기 불가능입니다. 싸우다가요. 뭐 선거라는 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는데 우리가 내세우는 무기가 사실이 아닌 그렇죠. 음모와 허위로 그것을 앞세워서 싸우다가 패배하고 나면 사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별로 쓸 데가 없잖아요. 네. 이거는 컬트입니다. 일종의 컬트 그룹이에요. 부정선거 컬트 그룹이에요. 컬트 그룹에 한번 빠져버리면은 예.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교하고도 성격상 비슷하네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유사한 굉장히 점이 비슷합니다. 있네요. 아마 다만 미국이 좀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트럼프의 그렇게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론을 믿는 공화당 당원들이 한때 60%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참 비슷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트럼프가 그 이야기를 안 하지. 지금 안 하지. 자기가 이제 됐으니까 이기고 얘기할 나서는 이유가 이야기 안 없는 하는 거죠. 거예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기고 자기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을 하니까 이거는 트럼프보다도 한 수 위지. 한 수 위, 아래가 아니라 한 수 위. 그 정도가. 근데 이거 참 민망해서 민망해서 얘기하기 그런데 얘기하는 미국의 언론에서요. 그 뉴욕 타임즈인가 어디서 얘기하면서 최초로 유튜버들이 확산시킨 망상에 의해서 계엄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 최상훈 특파원이 쓴 네. 그 기사를 저도 읽어보니까 한국의 어떤 교수의 말을 빌려가지고 이번 계엄 사태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한 세계 최초의 반란이다라고 썼다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한 세계 최초의 반란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유튜브 대통령이 알고리즘은 내가 어떤 걸 보면 그와 비슷한 것만 계속 음모론을 보기 시작하면 음모론에 대한 것만 계속 들어오니까 그걸 보면서 완전히 머리도 거기에 고정돼 버리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킨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에 탐닉했다는 것은 뭐 그건 뭐 다 알려진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부정선거론에 빠졌다는 거죠. 그게 망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다가 보면은 이게 한국 보수가 재생하려면은 뭘 해야 될지 아주 고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야 될 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야, 좌파들의 어떤 선전선동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에 대한 적에 대한 우리 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 쪽에서 우파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아니고 자기네 진영에 그게 아니다. 그게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이게 사실인데 부정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왜들 이러지? 왜 자기 쪽과 토론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너 입 다물어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쉽게 얘기하면 보수는 사실은 그동안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우리의 주류 세력이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다가 지금 아주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렇게 키운 사람들이 국민의 힘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될 게 보수 언론이에요. 보수 언론들. 보수 언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부정선거 음모론은 말도 아닌 거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예.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다만 최근에 와가지고 최근에 와서 몇 군데에서 하더라고요. 몇 군데 최근에 와서 KBS가 추적 60분 맞아요. 두 차례 방송을 하고 예. MBC, JTBC도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종이 신문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부정선거 음모론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이건 거짓이다. 오히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막 광고를 해가지고 돈벌이 하는데 지면을 그건 광고면입니다만 광고면을 제공해 주고 그렇죠. 그걸 또 애매모호하게 써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도 뭐 약간 일리가 있는 것처럼 신빙성이 좀 있는 것처럼. 그게 또 반박하는 아니 세상에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는 사람과 동쪽에서 뜬다는 사람을 양비론으로 또는 양시론으로 보도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다가 이렇게 키워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보수 언론이 명예를 걸고 작심을 하고 이것 때문에 보수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럼 언론의 고유 속성이 거짓말과 사실을 구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한 70% 정도는 기성 언론의 책임입니다. 네. 근데 기성 언론들이 그러는 것은 예를 들면 시청률이나 혹은 구독자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가장 큰 걸까요? 아니면 본인들도 그것을 믿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요새 아마 그렇게 막 정론을 펴면은 부수가 뭐 일찍으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전에 계엄 사태 이전에 이전 상황에서도 이미 그렇죠. 이전 상황에서도 네. 부정선거 음모론을 사실상 맞서 싸우지 않았죠. 맞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키워왔지. 그래서 국정원이 선관위를 그때 보안 검색했잖아요. 그 나온 보고서를 또 뻥튀기 해가지고 마치 부정선거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선관위를 작사를 했잖아요. 네. 선관위를. 예. 아니 선관위가 지금까지 63년 동안 선거 관리를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부정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잖아요. 3.15 부정선거를 막기 이후에, 위해서 네. 만들어낸 게 이제 선관위인데 그래, 없잖아요, 그 한 이후에는 번도. 사실 그 공식적으로 드러난 게 하나도 없는 지금 거죠. 뭐 채용 비리 그걸 가지고 때리는 바람에 선관위가 지금 부정선거 기관 비슷하게 되고 그다음에 요새 제일 웃기는 게 한 손에 태극기 한 손에 성조기.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 미국에서 트럼프가 주장했던 만든 거예요. 거짓말. 예. 표도둑을 막자는 건데 그건 한국은 바나나 공화국이다.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바나나 공화국이다라고 하고 또 한쪽에는 태극기를 들고 애국의 태극기와 매국의 나라를 팔아먹는 스탑 더 스틸을 든 사람이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정신분열 아닙니까? 예.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성조기를 들거나 아니면은 또 이스라엘기. 예, 이스라엘기까지 들고서 우리 시위를 하면서 제가 이제 미국 친구들 만나면 미국 친구들이 아니 왜 우리나라 국기를 드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사실은 좀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저는요 그 점을 꼭 지적하고 싶은데 한국 보수가 이렇게 된 데는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우리가 자주국방 의지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닙니까? 네. 사대주의자가 된 것 아닙니까? 보수는 어느 나라든지 내셔널리스트 아닙니까? 네. 국가주의자 아닙니까? 네. 그런데 미국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핵무장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한국 보수는 그때부터 병이 들었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무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이 우리 국력을 이렇게 우리 국론을 이렇게 다져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 유화론자들 북한에 대해서 핵 개발에 대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의지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큰 거죠 사실은. 안보를 포기한 보수 아닙니까? 예? 우리가 안보를 포기한 보수는 가짜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안보를 포기했습니까? 주한미군에 의존하다가 저는 연대별로는 전두환 대통령이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챙겼던 보수. 저는 뭐 지난 50년 동안 참 군대 국정원을 많이 취재했는데 느낌이 이렇습니다. 진정으로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3사람 정도밖에 안 돼. 네. 대통령, 네. 국방장관, 합참의장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다 이게 노예 건설. 거기에 그런 현실을 부정하니까 그다음에 현실을 부정하면 그때부터 공상을 하게 됩니다. 네. 공상하게 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이런 장난에 속고 이러다가 오늘날에 아주 추한 보수라는 세력이 남은 거예요. 남은 거예요.